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깔끔하게 정리 이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5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이야기 담겨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폴란드 원전 건설 수주에 실패했다. 원전 이 수주 미국에 내주게 됐다라는 이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5위 원전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애도하는 취지에서 대형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하반기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면세점 공백 여전하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실망스러웠다라는 호평 속에 오늘 급락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중단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그러면서 들썩거리는 쪽 2위 곡물주입니다. 자, 프로는 건재합니다. 애플 효과에 톡톡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IT주 특히 애플 관련 쪽 오늘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부장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은 쪽 그리고 이슈 안고 있는 쪽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께서 3위에 랭크를 호텔 신라 해주셨어요. 네. 장 초반에 낙폭이 많이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었는데 면세점 공백이 여전해서일까요? 아니면 향후 모멘텀이 불투명해서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부터 9%대 하락폭 계속 깊게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낙폭을 전혀 만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료를 어떻게 부장님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실적 발표에서 일단 좀 뭐라 그럴까 좀 실망감 이런 네.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3분기 266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27% 사실은 상승한 숫자입니다만 네.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 가이던스 정도를 맞추지 못하는 쇼크라 그럴까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영업이익 단위 시장 기대치 그리고 추정치를 한 20% 이상 좀 하회하면서 일단 영업이익 단위 별로 좋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매출은 오히려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이유가 아마 3분기에 면세시장 내 점유율 확보율 전략을 좀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빠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고요. 면세산업의 매출은 1조 1977억 원으로 전년비 40% 이상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6억 원, 그러니까 전년비 96%나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매출 단위 40%나 증가했는데 오히려 전년비 영업이익은 완전히 이제 많이 급락을 한 상태이죠. 호텔 부분은 연내 정상화라든지 스테이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 지속 때문에 2분기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 진정되면서 사실 호텔 관련된 호텔 바캉스, 호캉스도 많이 가고 네. 또 가격도 꽤 많이 올랐지만 받아들이면서 예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호텔 부분은 호실적을 이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분기에도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어떻게 됐죠? 그 따이공, 그러니까 보따리 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수요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 따이공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 수익성이 안 좋았다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보따리상 따이공들에게 지불하는 지급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단위 많아졌다는 부분에서 수익성이 급감했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 아마 재고 밀어내기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호텔 신라가 마켓쉐어 확보 전략을 펼치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지급 수수료를 아마 주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3분기 면세 시장이 전년비 14% 감소했지만은 호텔 신라 면세 부분의 매출이 아까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릿고개가 계속되면서 호텔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점에서 급락 사태가 나타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쪽에
글로벌 IB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오늘 빠져서도 6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네. 해외 쪽에 다른 IB 쪽에 목표 주가가 5만 7천 원대라든지 일부 뭐 아예 그냥 매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별로 조금은 해외 쪽 IB 쪽이 호텔 신라를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리포트가 좀 나왔다는 것도 오늘 급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티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호텔 신라를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수급상의 악재를 조금 더 무게 크게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호텔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 면세 산업을 메이크업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면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호텔만 가지고 어떤 뭐 이익을 상쇄하고 메이크업해줘서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다 받는다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워낙 이제 달공이나 중국 쪽의 보따리상에 대한 매출 구조라든지 면세 산업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최근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광군절이나 최근에 보면 이쪽에 탑20 쪽에 우리나라 브랜드 관련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세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조금은 중국 쪽의 소비력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조금 이제 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면세 채널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아마 화장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 채널에 대한 어떤 회복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면세 채널이 적자는 아니겠지만은 일단 영업이익단의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에 고멀티플을 받았던 화장품이나 면세 사업들이 뭐 과거에는 뭐 40배 이렇게까지도 PR이 받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15배, 20배 이렇게 빠져 있는데 뭐 역사적인 저점의 밸류에이션이 왔다고는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이 역사적인 저평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올라가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회복 시점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성부 파괴 비중을 확대하거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땐 아니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곡물에 관해서는 언제나 들썩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시세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러시아 쪽의 통보에 의해서 일단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 전에 움직이고 있는 관련주, 지금 이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선물 가격 연동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월초, 그러니까 연초의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감 가져가도 되는 구간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전쟁 처음에 발발했을 때만큼의 뭐 가격의 급등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이쪽에서 뭐 이탈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일단 촉발이 된 오늘의 급등세인데 식량 가격에 대한 다시 급등의 우려가 뭐 대두된 건 맞습니다. 사료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일부 이제 오르기는 했는데요. 실제 밀 가격이 어제 러시아의 발표에 따라서 약 7.3% 급등하기는 했습니다. 일간 단위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트리키에나 뭐 과거의 터키죠. 그리고 유엔이 중재하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결국 다음 달 19일까지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이 흑해 항로를 통과하도록 이제 서로 인준을 해서 비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흑해함대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는 이슈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좀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번 조치가 최근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방이 지속해서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후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탈퇴하겠다 선언했지만 튀르키예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유엔은 똑같이 그대로 기존의 조항대로 네. 일단 수출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러시아가 물리적인 어떤 뭐 강제적인 군사 동원을 해서 여기에다가 못하도록 어떤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전쟁 초기와 관련된 급등세가 이루어지기는 좀 만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유엔까지 여기에 같이 네.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거기에 대고 탈퇴는 했지만 그쪽에다 뭐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말씀드렸던 세계 식량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밀 가격은 그때 당시 46%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아마 전쟁이 시작되면서 11%나 급등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정에 대한 번복을 하면서 분주하게 지금 대응책을 좀 논의하고
하고 있다고 또 현지에서 들리고 있고 지난 7월 튀르키예와 함께 곡물 수출 잠정 중단했던 구테러스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위해서 지금 11월 1일과 2일 알제리에서 열리는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러시아 쪽을 좀 설득을 중지하면서 어느 정도 더 가시적인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이 곡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처럼 급등세를 보이기에는 좀 만만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수익권이 실하면 관련주는 수익 실현을 할 상황, 그리고 연관해서 음식료까지 아이디어를 확장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다 대고 미사일을 한번 쏘아버렸다 이래버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유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끼어 있는 어떤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온다면 이거는 뭐 전면전으로 또 가는 분위기니까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는 조금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이 곡물 수출 중단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풀베팅을 하거나 여기에다 대고 과거의 어떤 전쟁 초기의 어떤 그런 가격 상승세를 똑같이 가고 그걸 뭐 넘어설 거라고 하면서 어떤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조심하고 아직은 경계를 가져야 되는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키워드를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셔닝 저희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키워드고요. 프로는 건재하다. 애플 효과 톡톡.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네. IT주 강하고요. 그리고 뭐 초반보다 탄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애플 관련주의 주목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1위에 랭크를 해주셨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1위 랭크를 해주신 걸까요? 지금 자리에서 특히 대장주 LG 이노텍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오늘은 사실은 주인공은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애플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짧게 이제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치킨 게임의 승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대만 시장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TSMC 중심으로 팔고 있겠죠. 거기에 따라 지금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지난주까지 국내 시장을 외국인들이 지금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 사고 있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반도체와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향후 메모리 시장의 대응 전략인데 확연하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수익성 우선 전략, 그러니까 물량을 좀 적게 내더라도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에서 확실하게 점유율 전략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캐펙스 축소가 아닌 단기 수급 균형 회복에 큰 대응을 보지 못한다. 이게 보면서 결국은 오히려 수요 회복 구간에서 점유율 추가 상실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TSMC, SK 하이닉스 등등 일단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은 다 캐펙스 감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캐펙스 감산을 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온간 연간으로 봤을 땐 적자 예상이 지금 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가격의 하락폭이 점점 더 많아지고 4분기에도 가격이 더 빠진다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적자 전환이 아니라 흑자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시장에 보는 거고요. 재고 소진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면은 빠르면 내년 2분기 그리고 내년 3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이 올라온 구간이고 아마 내년 2분기부터는 지금 DDR5 모멘텀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 수요에 대한 기준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지만 마이크론조차 감산, TSMC조차 감산, SK 하이닉스는 50% 감축, 그다음에 뭐 UMC라든지 다른 쪽에 중국 업체들도 다 감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버틴다면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모든 걸 다 누를 수 있는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좀 점수가 더 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운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확실히 부각됐는데 또한 감산과 캐펙스 축소 영향에서 다소 조금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IT 쪽에서도 일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는 좀 바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소부장 밴드들 중에 아마 캐펙스 감산 축소에서 삼성전자에서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도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네. P4 공장과 그다음 P5 공장이 인프라 투자는 그대로 들어간다고 청주 공장 관련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장비 반입은 늦어지더라도 기본 인프라는 아마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소부장 가운데 특히 장비 가운데 기본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그런 어떤 중소형주는 좀 보셔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 관련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로와 프로맥스가 한 50% 정도 점유를 할 거라고 봤지만 시장에서 65%까지 올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열어보니까 프로와 프로맥스가 71%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LG에너텍이나 BH 등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프로와 프로맥스 쪽에 연관된 매출 비중이 한 60에서 70%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맥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국내에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G에너텍과 BH, 자와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카메라 모듈 쪽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LG 관련된 LG에너텍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XR 기기의 모멘텀이 내년 1분기에 옵니다. 여기서 카메라 모듈 쪽이 들어가고 또 고명치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단에서는 지금 폴디드 중 그러니까 우리가 잔망경 폰이라고 해서 아이폰 쪽에 뒤쪽에 캅툭튀 튀어나온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고화소 해상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LG에너텍이 들어갈 거니까 폴리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 관련해서 LG에너텍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로이터 통신이 아마 이번에 지금 정저우 쪽에 그 폭스콘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음 달 아이폰 출하량이 30%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대만의 고명치 연구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 전반적인 캐펙스가 10% 정도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그 외의 회사들이 아마 다음 달부터 상당히 좀 프로 쪽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전체적인 출하량 추정치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명치가 보도 반박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LG 관련된 애플 관련된 쪽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시각은 IT 쪽에 나와서 원픽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픽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장님, 오늘의 원픽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역시 LG 이노텍입니다. 첫 번째에서 LG 이노텍이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4분기도 역시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4분기 계절적 요소 때문에 캐펙스를 10% 줄일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이번에 정저우 관련된 폭스콘 그 공장의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10% 감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폭스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애플 관련된 부품사들에게 지금 프로 쪽으로 전환해라, 프로 맥스 쪽으로 전환해라 오더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포함해서 CIS를 하고 있는 소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애플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에 CIS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소니 쪽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면 그거는 카메라 모듈 쪽의 부품에 대한 오더는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소니의 CIS를 이용해서 LG에너텍이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자신감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중장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분기에 XR 기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장 사업부 관련된 전기차 자율주행 수요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 관련된 매출단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중장기 성장성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LG에너텍은 최근에 주가 빠진 이후에 상당히 좀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38만 원까지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비캐터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